자, 오늘 1부는 바로 이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신성민 선임 매니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떻게 예상하세요, 오늘 CPI? 사실 오늘 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요. 네. 일단은 시장 전반적으로 좀 긴장감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전교 100등짜리가 네. 50등 하기는 좀 쉽죠. 그렇죠. 네, 그런데 전교 10등이요, 전교 9등하는 건 어렵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지금 CPI가 9.1에서 이제 6%대 아, 진입을 했는데요. 여기서부터는 조금 천천히 내려갈 것이다 라는 쪽 얘기가 좀 많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상보다 좀 부진할 수 있겠다라는 전망도 사실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신성민 선임 개인적으로는 좀 얼마가 나올 것 같으세요? 사실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요? 물가가 높게 나올 수도 있고 낮게 나올 수도 있죠. 어떻게 정확하게 네. 알겠습니까? 그건 아무도 못 맞춘다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일단은 큰 방향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가는 중요하지 않다? 네, 방향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가가 안 넘어오네. 꺾이는 네. 상황이기 때문에 뭐 한 달 정도 높게 나올 수도 있고 한 달 낮게 나올 수도 있는데요. 전반적인 그림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매크로부터 한번 볼까요? 어떻게 시장이 움직였었는지? 사실은 전반적으로 일주일 동안 보면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특히 옛날 같으면 금리가 조금 올라가면 주가가 좀 무너지거나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좀 네. 보여줬었는데요. 이제 하루 만에도 반등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챗 GPT 관련돼서 좀 여러 가지 좋은 뉴스들 나오면서 또 반등을 하긴 했습니다. 좀 관련돼서 좀 자세하게 좀 한번 말씀 잠깐 드리면요. 사실은 이제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단기적으로 만약 주가가 빠지게 된다고 하면은 장기적인 성장을 기반으로 해서 좀 매력적인 진입점이 있기 때문에 좀 사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좀 긍정적인 의견 좀 내보이기도 했고요. 네. 사실은 또 엔비디아의 젠슨 황 네. 전일에 이제 챗 GPT가 최근 컴퓨팅 관련돼서 가장 큰 일 중에 하나라고 하면서 AI의 아이폰 모멘트다라는 표현을 야. 썼습니다. 네. 젠슨 왕도 마케팅이 장난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와. 사실은 굉장히 마케팅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네. 왜 그러냐면 최근에 조금 오픈 AI 관련돼서 좀 좋은 뉴스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여기서 사실은 엔비디아 GPU를 25,000개나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쵸. 네. 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후발주자로 떠오르고 있는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당장 생각해도 우리 후발주자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 구글 알파벳도 있을 것 같긴 하고요. 그다음에 뭐 바이두도 있을 것 같긴 하고요. 그리고 다른 기업들도 조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기사들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기업들이 엔비디아 GPU를 빼고 또 AI를 개발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봤으면 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 그래서 그런 기사들도 꽤 많더라고요. AI, 그러니까 챗 GPT 때문에 미리 발생할 수 있는 수요에 대비해서 선주문을 좀 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다. 실제로 이게 챗 GPT 들어가 보면 요즘에 속도 많이 느려졌다면서요. 사람들은 접속 너무 많이 해서. 맞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주문도 좀 늘어날 것 같고, 그래서 좀 업황의 반등이 좀 빠르게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요즘에 좀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오늘 나온 내용이긴 한데요. 네. TSMC에서 발주량이 지금 두 자릿수 이상 10%대 좀 늘었다, 한 달 만에. TSMC가 내용들 나오고 있고요. 특히 좀 제일 먼저 반응은 아무래도 좀 반도체 쪽인 것 같습니다. 그쵸? 현재는. 네네. 네. 아니, 우리 버핏 형님은 알고 계셨나? 이렇게 교묘하게 시점이 잘 맞아요. 그 액티비전 블리자드도 그렇고. 사실 뭐 저 개인적으로 뭐 정보를 미리 알고 매수했다고 저는 생각하진 않습니다. 아니겠죠. 네, 그렇진 않을 거고요. 아마도 이제 보는 또 뭐 밸류에이션이라든가 이런 관점들 좀 맞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챗 GPT, 엔비디아까지 말씀해 주셨고, 자, 오늘 CPI에 대해서는 혹시 좀 추가적으로 해주실 말씀 있을까요? 일단은 금일 발표되는 이제 물가 지수들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한 6.2% 정도 올랐을 거라 현재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런데 몇몇 전문가들은 그거보다 좀 높을 거라고 현재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그렇게 보는 이제 부분들은 아무래도 저희 이제 인건비 관련돼서 특히 서비스업 관련돼서 조금 걱정하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연준위원 몇 명들을 또 언급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하필 또 이거 발표하고 나서 바로 뒤에 또 연준위원들이 연달아서 또 내용들도 매파적인 내용들도 발표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그거에 대한 긴장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CPI는 약간의 좀 긴장 상태를 갖고 있는데 시장은 또 오히려 약간 선물 시장에서는 약간 오르고 있어서 이게 또 무슨 상황인가 싶죠. 네, 아무래도 조금 뭐 확인할 필요는 있을 것 같긴 하고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오히려 이제 그런 물가 지표보다는 좀 기업들 실적이라든가 좀 비즈니스에 주목하면 어떨까 싶긴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해 주신 내용이 기업 이야기를 좀 준비해 주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기업일까요? 사실 지난주에 굉장히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뭐예요? 사실 공유 이제 승차 관련돼서 우버라는 기업도 있고 리프트라는 기업도 있는데요. 네. 지난주에 둘 다 실적을 발표했죠. 음. 같은 산업에 속하고 있고요. 둘 다 산업에서 1, 2등 하는 기업인데 불구하고 한쪽은 주가가 35% 정도 빠지고 한쪽은 또 5% 정도 반등하는 또 정반대의 모습 좀 보여줬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대체 어떤 비즈니스가 그들의 운명을 또 갈랐는가? 또 이런 거 보는 게 또 재미있거든요. 그렇죠. 요런 거- 리프트는 35% 하락했는데 우버는 오히려 5% 상승한 채 마감이 됐으니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한번 요거를 좀 찾아보면 어떨까 싶긴 하고요. 네. 특히 우리가 조금 들어본 지 오래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미 이제 플랫폼이란 단어.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플랫폼이라는 게 굉장히 또 많이 화두가 됐었거든요. 저기 잠깐 저희가 준비한 자료에서 보면은 플랫폼 레볼루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책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에 굉장히 좀 화두가 많이 됐었습니다. 이거 한글로 있어요? 한글로도 있습니다. 한글로도 있어요? 네, 아, 굳이 영어 번역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저도 영어가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듭니다. 아니, 난 또 네. 신서님께서 이 영어로 된 거 다 읽으시고 저희한테 전해주시는 줄 알았는데 한글도 있다고 네, 하니까 네. 그리고 특히 이 책이 좀 유행했던 부분들이 특히 아마존의 성공 스토리가 사실은 이제 플랫폼으로서 성공 스토리였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좀 와닿았었거든요.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온라인 혁명 이후에 조금 쉽게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됐고요. 지역이나 장소에 국한받지 않았고 그러니까 그리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고 네. 이런 것들이 사실 좋았습니다만 문제가 됐던 것들은요. 그게 수익성이 떨어졌었습니다. 수익성이 떨어졌다고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무료로 공급했기 때문이죠. 많은 서비스를 혹은 저가에 네. 그랬었는데 2017년도에 뚜껑 열어보니까 또 그렇지 않았었죠. 근데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또 공감이 많이 됐었고요. 주가도 매우 좋았었기 때문에 또 많이들 또 좋아했던 책이었습니다. 저희 제작진이 직접 찾아주셨네. 플랫폼 레볼루션 이름 자체가 플랫폼 레볼루션이네요. 저 미리 말씀드린 이 책과 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광고 전혀 아니고요. 관계가 전혀 없다는 거 한번 다시 밝힙니다. 네. 네, 그런데 그 플랫폼에 대해서 이게 어떤 걸까 한번 조금 딥하게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해요. 제가 그 다음 페이지 한번 잠깐만 보시면은 네. 원숭이 꽃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원숭이 꽃씨는 뭐예요? 이거 혹시 동화인데요. 네. 어렸을 때 혹시 읽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들으면 기억날 것 같은데. 좀 너무 오래돼가 좀 깜빡깜빡 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긴 합니다. 네. 사실 이제 여기서 오소리가 등장하고요. 네. 여기 밑에 깔려 있는 친구가 오소리고요. 네. 위에 좋아하고 있는 친구가 이제 원숭이입니다. 원숭이가 신고 있는 게 이제 꽃신이고요. 네. 오소리가 이제 원숭이의 바나나를 가져오고 싶습니다. 네. 근데 어떻게 가져올까 고민하다가 네. 원숭이한테 꽃신을 선물합니다. 무료로요. 네. 근데 원숭이는 이제 무료로 쓰기 시작하죠. 네.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발바닥에 이제 그 단단한 발바닥이 이제 물러지기 시작하고요. 네네. 나중에 꽃신이 없으면 돌아다닐 수조차도 없게 됩니다. 어. 그러자 오소리는 그 꽃신 대신에 이제 바나나를 달라고 합니다. 처음에 1개 달라고 하고 네. 나중에 2개 달라고 하고 나중에 10개, 20개씩 달라고 합니다. 오. 하지만 원숭이는 꽃신을 끊을 수가 없죠. 한번 쓰게 된 서비스와 상품을 끊을 수 없게 됩니다. 이거를 바로 락인 효과라고 하는데요. 경제적으로는 원숭이 꽃신이 알고 보니까 경제서적이었네. 네 맞습니다. 우리는 이제 오소리 같은 비즈니스를 찾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아이들한테는 좀 다르게 다가오겠지만, 네, 경제서적이었구나. 네 맞습니다. 이제 그래서 제가 추가적으로 조금 더 말씀을 네. 조금 드리면은요. 사실 플랫폼 비즈니스라는 거는요. 공급자랑요. 그리고 소비자가 만날 수 있는 공간을 열어두고 일정 수준의 수수료를 받는 비즈니스를 뜻합니다. 네. 그런데
이 비즈니스가 처음 열렸을 때는요, 이미 그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던 오프라인 기업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아마존 같은 경우 온라인 쇼핑을 했고요. 당연히 쇼핑은 당연히 있었죠. 도처에 열려 네. 있었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공급자라든가 소비자가 쓰게 만들려면요, 어떻게 하면 되었을까요? 아마도 무료로 공급하면 되지 그러니까. 않았을까요? 네네. 조금 더 싸게. 그렇죠. 그렇게 한 다음에 서서히 가격을 올리기 시작하면 됐었겠죠.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하나 발생을 합니다. 뭐냐면 가격을 올렸을 때 소비자가 이탈해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런 그렇죠. 효용이 없어지겠죠. 네네. 지금까지 무료 공급했던 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죠. 네. 오소리는 꽃씨는 잃고 만 거죠. 결국 바나나 얻지 못하는 거죠. 네. 예, 마찬가지입니다. 플랫폼 비즈니스라는 거는요, 가격을 올렸을 때도 소비자가 떠나지 못하게 하는 게 그 핵심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플랫폼들은 대부분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하진 않되 네, 기업들에게 광고를 받아서 본인들이 그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그러면 우버랑 리프트에는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일단은 아까 잠깐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요. 네네. 기업들이 그 피를 얻기 위해서 수수료를 받기 위해서 좀 간접적인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사실은. 맞아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기업들한테 돈을 받거나 예를 들면 애플 같은 경우 앱스토어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의 30%에 달하는 초고마진을 그렇죠. 어플을 이제 제공하는 이제 기업들한테 얻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소비자들한테 그 구독료를 얻는 비즈니스도 좀 있습니다. 그쵸. 이제 보시게 된다고 하면은 지금 말씀드렸던 우버도 사실 거기에 조금 해당되는 부분들이 조금 있고요. 네네. 그거 말고도 이제 흔히들 얘기하면은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는 아마존 프라임이라든가 이런 그쵸. 걸 이용해서 지금 네.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우버랑 리프트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실적을 나온 걸 보면은 사실은 리프트는 매출이 생각보다 잘 나왔습니다. 그래요? 예, 맞습니다. 한 20% 정도 작년 대비해 성장을 했고요. 물론 우버도 잘 나오긴 했지만 리프트도 마찬가지로 잘 네네. 나왔습니다. 이제 뭐가 갈라났냐면요, 바로 마진이 갈라났습니다. 예. 그러면 우버보다 리프트가 뭔가 돈을 어디서 샜다는 거 아니에요? 어디서 많이 쓴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디서 많이 썼다고 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은 뭔가를 조금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겠다 정도 좀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좀 속 시원히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제가 그 예, 신성민 선임하고 그 방송 전에 얘기를 했는데 신성민 선임이 이제 그 과거에 학원에서 강의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학생들의 반응을 좀 기다리는 그런 버릇이 있어 지금 보니까. 그래서 아니 속 시원히 얘기해 달라고요. 저는 사실 이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진짜로 이게 사람이 네. 본인의 얘기를 집중해서 듣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죠. 집중해서 언제 들을까 우리가 고민해 보면은 네. 30초 뒤에 뵙겠습니다. 이때 참 집중이 되지 않습니까, 사실? 네. 그것도 자주 반복되면 되게 화나는 거 아시죠? 그런가요? 예, 좀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요, 재미있는 얘기가 좀 있어요. 아마 좀 모르시고 있을 부분들도 아마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조금 딥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버 같은 경우에는 차량 공유를 현재 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율 중에도 투자를 했었었고요. 네. 심지어 비행 관련돼서도 비행 택시 관련돼서도 투자를 했었습니다. 음. 그런데 지금은 그거를 싹 정리를 좀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때 당시만 해도 2020년도죠. 네네. 그때 당시만 해도 이거 그냥 택시 업체로 되는 게 아닌가라는, 어떻게 보면은 성장성을 잃은 게 아니란가는 좀 우려를 좀 많이 했었던 게 사실이고요. 네. 대신에 이제 우버 같은 경우에는 지분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조금 그거를 좀 타개하려고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그 비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비라는 그렇죠. 기업을 좀 조비 지분을 에비에이션. 에비에이션을 좀 지분을 취득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자율주행 같은 오로라 지분을 네. 취득하는 방식대로 이렇게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보면 이 선택은 사실 옳은 선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와서 보면 자율주행이 상용화되지도 않았고요. 네네. 그렇다고 비행 택시가 하늘에 날아다니지도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결국엔 돈을 못 벌고 있고 적자는 더 쌓였을 겁니다. 적자가 더 쌓이면은 지금 같은 인플레이션 시대에서는 마진율 하락은 곧 주가 하락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아까 리프트랑 우버랑 비교를 했었었는데 결국에는 이런 필요 없는
그 사업들을 지금 사실 필요가 나중에 있을 수는 있겠지만 네네. 지금 당장엔 주가가 도움이 되지 않는 사업들을 정리하는 것 이런 것들이 상당히 도움이 된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메타 주가가 사실은 많이 좋거든요. 네네.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많은 사람들을 해고해서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쵸. 네. 고정비라 볼 수 있는 이제 인건비를 좀 상당히 잘라내는으로써 이제 조금 더 이익률을 증가시키는 부분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런 부분 추가적으로 있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요. 네. 비즈니스의 특성을 좀 잘 봤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 잠깐 해보겠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우버 이츠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버 이츠도 사실 우리나라에도 사실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승차 공유하는 시간과 그리고 우리가 음식을 배달하는 시간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좀 이용을 했습니다. 승차 공유하는 시간대가 다릅니다. 시간대. 집중되는 네네. 시간이 좀 다릅니다. 네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승차를 공유하는 시간대는 뭐 출퇴근 시간이 많을 네네. 것 같긴 하고요. 네. 그렇죠? 그다음에 우버 이츠를 활용하는 시간은 다른 시간대가 좀 될 가능성이 좀 네네. 높겠죠. 그래서 기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특정 시간대만 콜이 많이 들어온다고 하면은 조금 불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조금 길게 일을 해야지 아무래도 돈을 더 많이 버는데 네. 길게 일을 못 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근데 반대로 리프트 같은 경우도 그렇다고 해서 우버 이츠 같은 회사가 전혀 없느냐 그건 아닙니다. 네. 우버 이츠 같은 회사가 하나 있는데요. 이제 그랩허브라는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네네. 미국에서는 현재 3등 정도 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네. 이 회사랑 같이 협업을 해서 비슷하게 하려고 하는데 네. 문제는 같은 회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앱도 다르겠네요. 예, 맞아요. 원활하게 되지 않습니다. 이거네.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게 맞는지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배달은 오토바이, 그다음에 승차 공유는 자동차라고 구분이 되어 있지만 사실 그 구분 안 되어 있는 나라가 꽤 많거든요. 예를 들어 동남아만 가더라도 사실 오토바이 하나로 배달도 하고 사람도 실어 나르고, 왜냐하면 그쪽은 오토바이가 주 교통 수단이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다른 지역에서 우버 기사님들은 자신의 차량으로 배달도 하고 차량 공유도 하는데 어차피 시간대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효율적으로 좀 사용되더라는 거예요, 우버가? 네, 맞습니다. 사실은 우버 같은 경우에 고객은 사실은 두 부류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우리가 생각하는 사용자, 일반 저희 같은 사람들이 할 수도 네네네. 있죠. 또 하나는 사실은 기사님들입니다. 그렇죠. 기사들이 사실 이직률이 좀 굉장히 높습니다. 네네. 그런데 기사가 많아야 맞아요. 콜이 쉽게 될 거고 네. 서비스 대기 시간이 짧아지고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런데 지금 리프트 대비해서 이제 우버가 기사량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당연히 서비스 품질은 올라갈 수밖에 없고 소비자들은 우버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안 그래도 저도 이게 그 우버가 리프트의 시장을 좀 빼앗아가고 있다, 시장 점유율을 빼앗아가고 있다는 내용을 듣긴 들었는데 왠지는 몰랐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현재는 이제 우버가 시장 점유율 한 71% 정도 되고 있습니다. 미국 네네. 내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요. 그러네요. 거의 이제 독점에 가까운 수준으로까지 71%면 많이 올랐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긴 하고요. 사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버 승차 공유를 이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좀 와닿지 않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우티가 있긴 있는데 예. 여러분 혹시 우티 이용하시는 분 계시나요? 저도 사실 이용을 잘 안 하거든요. 주로 뭐 카카오를 이용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거 얘기해도 되나? 아무튼 네. 그러네. 우리나라에서는 좀 이해하기 어렵지만 미국 현지 상황은 좀 그렇다. 북미 지역은. 예, 맞습니다. 그 혹시 그 저희 택시 관련돼서 이용 건수 관련돼서 화면 잠깐만 보여주시면요. 네. 보면은 이제 뉴욕에서 이제 옐로우캡하고 우버랑 1일 이용 건수 오른쪽에 보시면 화면 보시게 되면은 네. 2018년도 이미 역전이 됐습니다. 예. 됐네. 그리고 지금 상당히 다양한 도시에서 이미 우버를 사용할 수 있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일단 우버 앱에 들어가시게 되시면은요, 우버 이츠랑 이제 차량 공유를 이제 한 번에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앱이 굉장히 이제 사용자가 편리하게끔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우버원 멤버십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버원 멤버십. 네, 이거는 이제 한 달에 한 10불 정도 내면은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멤버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여기에 가입하면은 이제 우버이츠 사용 시에 이제 배달료가 이제 뭐 무료라든가 그다음에 좀 할인 혜택을 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아까 전에 얘기했던 얘기 조금 돌아가면은요. 네. 플랫폼 설명할 때 네.
피를 받을 때 간접적인 방식으로 받는 케이스가 많다라고 했었거든요. 네네. 특히 이제 구독료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내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 좀 간접적인 방식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만 의사 결정하면 돈은 자동 결제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네네. 특히 코스트코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월 사용료를 저희 내지 않습니까? 네네. 월 사용료 낼 때 모르겠어요.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지만 월 사용 일정 부분 내고 나면 구독료를 내고 나면 네. 아까워서 좀 많이 이용하는 경향이 조금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제가 네. 예전에 코스트코 다닐 때 정말 그러니까 부모님하고 그냥 어렸을 때 코스트코 다닐 때 오늘은 좀 조금만 사자. 그래놓고 50만 원. 오늘은 좀 조금만 사자. 그래놓고 40만 원. 아무래도 이제 그 당시에 회비가 2만 원인가 그랬어요. 지금보다 쌌어요. 그래도 연회비를 좀 내고 나니까 좀 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죠. 네, 맞습니다. 그 결국에는 이것들은 이제 가맹점 네. 숫자를 늘리게 하고요. 사실은 이제 미국 배달 문화가 많이 발달하지 않았어요, 참고로. 네. 거의 뭐 5%도 아직 쓰진 않으니까 그렇게 네. 많지는 않은데요.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들이 가맹점도 늘어나게 하면서 소비자들이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다. 편의성을 네. 증가시킨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리프트도 비슷한 서비스가 하나 있습니다. 네. 네, 리프트 같은 경우는 이제 핑크라는 멤버십 서비스가 있긴 한데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룹허브랑 파트너십이 그렇게 잘 되고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사실은 이제 그룹허브 같은 경우에는 우버 이츠에 비해서 지금은 시장 점유율이 터무니없이 낮습니다. 물론 이제 우버 이츠도 현재 업계에서 2등이고요. 1등은 지금 이제 도어대시라는 업체입니다. 참고로. 네네. 네, 그런데 지금 현재 도어대시랑 뭐 파트너십을 한다든가 이런 내용은 전혀 없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그 매력도가 현재 우버한테 현재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진짜 사업 구조가 완전 다르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일정 부분 이제 리프트가 흉내내고 있는 부분들은 있으나 그런 부분들이 좀 완전하게 좀 진행되고 있지 않는 부분들 좀 있는 것 같긴 하고요. 이 와중에 네. 지구님께서 네. 차 사고 택시 한 번도 안 타봤네. 당신이 승자입니다. 당신이 승자예요. 멋있어요. 역시 우리 3프로 구독자님들은 멋있어요. 계속하세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아까 오소리 얘기로 잠깐 넘어가면요. 오소리가 결국엔 꽃신을 공짜로 준 거는 네. 바나나를 뺏기 위함이거든요. 네네. 결국에는 이제 그 바나나를 뺏어야 됩니다. 바나나를 못 뺏으면 꽃신을 만들 이유가 오소리 입장에서는 그쵸. 없죠. 네. 지금 $10라는 구독료는요 높은 구독료라고 보기가 사실 좀 어렵고요. 미국의 굉장히 높은 인건비를 감안했을 때 사실은 이거는 서비스를 하는 쪽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사용자들을 늘리기 위한 전략에 가깝습니다. 그럼 아직은 우버도 구독료를 내고 있지만 이번에 흑자 전환 하긴 했어요. 해도 이제 본격적인 흑자 전환까지는 조금 시간 걸릴 수 있다는 말씀이실까요, 그게? 예, 사실은 이제 뭐 일회성이 있었죠. 이제 주식 네네. 관련돼서 평가 차익이 있었으니까 이제 일회성이 충분히 있었고요. 시간이 이제 걸리는 것, 뭐 이제 흑자가 되는 것 이것도 중요하긴 하는데요. 저희가 원하는 거는 이익률이 1%, 2%대 흑자를 원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적어도 20%, 30% 안정적인 이익률이 나오기를 네. 이제 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그 생각보다 그 원숭이처럼 바나나를 올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오소리처럼 바나나를 올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구조를 잠깐 보면은요. 네. 결국에는 운송 관련돼서 운송이래 그 공유 관련돼서 비용을 올려버리면은요 네. 소비자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네. 지금 현재 보면은 리프트랑 가격이 현재 비슷하고요. 네. 그 다음에는 택시보다는 이미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요? 예, 우버가 더 비쌉니다 현재는 이미. 그러면 택시 타죠. 그런데 일단은 우버가 좀 대기 시간이 많이 짧다면 그 지역에 택시가 많이 없다면 할 만하죠. 네네. 그렇죠. 그런데 계속 올릴 수 있을까요? 택시보다? 못 올리겠죠. 그렇게는 좀 쉽지 네. 않겠죠. 그러면은 이제 추가적인 또 질문이 하나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택시 운전하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네네. 운전하시는 분의 인건비를 깎으면 됩니다. 그렇겠네요. 그래서 네. 깎았습니다. 인센티브를 줄였죠 이번에. 그래서 조금 더 마진이 늘어나긴 했지만 계속 줄일 수 있을까요 그거를? 그러면 기사님들이 이탈하겠죠. 맞습니다. 그러면 차가 잘 안 잡히겠죠. 사실은 그것도 고객이 안 두 되네. 명이나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네네. 둘 다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마진을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비즈니스 구조만 보면 네. 폭발적으로 확대시킬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다 봐도 무관할 정도의 느낌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너무 암울한 얘기를 지금까지 하신 해버렸죠. 말씀은 그러면 리프트랑 우버랑 비교하면 우버가 나은 건 맞아요. 사업 네. 구조도 좋고 그런데 근데 별로예요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게 내용이 전개되는데요. 그래서 우버도 추가적인 비즈니스를 합니다. 지금 결국엔 이제 그 운송 관련돼서 이제 프레이트라는 이제 비즈니스를 시작을 하고 네. 있거든요. 현재 매출 구조를 보게 되면은요, 이제 차량 공유 관련돼서가 한 절반 정도 차지하고요. 네네. 나머지 이제 우버 2차라든가 이제 프레이트 부분들이 나머지 것들을 차지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온라인 쇼핑을 했을 때 마진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사실은. 네네. 예. 그래서 계속 추가 투자를 했었거든요. 지금도 온라인 쇼핑 마진은 별로 안 좋아요. 그렇죠. AWS 마진이 좋은 맞습니다. 거지. 네. 맞습니다. 결국에는 온라인이라는 것은 저가여야지만 장사가 되는 구조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고라든가 여타 인프라 비용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이제 충분한 좋은 사업적인 부분들 할 수는 없겠죠. 이제 그래서 추가적인 사업을 이제 비즈니스 진행을 한 거고 그게 AWS가 됐었던 거고요. 네. AWS 전에도 많이 여러 가지 했습니다. 식품 관련돼서도 좀 하려고 해서 물론 네네. 잘 안 됐습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의약품 관련돼서 좀 하려고 했었고 이제 그런 분도 있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우버 같은 경우에도 다른 비즈니스 좀 붙이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그게 이제 프레이트 부분이 되는 거고 이제 추가적으로 또 다른 걸 또 붙일 수 있겠죠. 네네. 네, 그리고 아직까지는 지금 미국 같은 경우 배달 문화가 없어서 이제 음식 배달 관련돼서 많은 돈을 벌고 있지는 못하는데요. 또 이런 부분에서 성장할 수 있겠죠. 이제 반대로도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침투율이 낮다라는 네네. 것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향후 어떻게 또 전개되는지 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하고요. 하지만 우버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상 네. 어쩔 수 없이 이제 분명한 한계는 있다. 예. 그리고 추가적인 비즈니스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좀 좌지우지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와. 이렇게 판단한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명쾌하다. 너무 재밌다. 와, 그러니까 우버가 물론 지금 당장은 돈을 그렇게 쉽게 크게 벌 수 있는 구조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모습보다는 우버가 과연 어떤 사업을 자신의 포트폴리오에 넣는지를 좀 보면서 그게 오히려 모멘텀의 상승 효과로 될 것이다. 네, 맞습니다. 그걸 한번 좀 주의 깊게 살펴보자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좀 변수가 많은 비즈니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긴 하고요. 사실 이제 플랫폼 비즈니스가 아까 얘기했던 그 락인 효과를 갖기 전까지는 변수가 좀 굉장히 많습니다. 락인 효과라는 것은 결국에는 소비자를 일단 모으고 나서 가격을 인상했을 때 이탈하지 않게 하는 거고 그러네. 결국에는 우리는 바나나를 얻기 위한 겁니다. 예. 그렇죠. 네. 자, 바나나. 아유, 참 우리 우버가 바나나를 어떻게 얻을지. 일단 첫 번째 라운드 1라운드에서 이제 일단은 우버가 리프트보다 좀 승기를 잡은 건 맞는데 우버가 진짜 바나나를 얻으려면 무슨 사업을 더 갖다 붙일지를 한번 살펴보자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굉장히 재밌게 들었어요. 굉장히 재밌게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댓글창에 곽성근님께서 오늘 처음 채팅창에 참여해 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여기 계신 분들 다 친하긴 합니다만 새로 오신 분들 다 환영합니다. 많은 이야기 좀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신성민 선임과 함께 했고요. 다음 주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2부 심층 인터뷰로 가봐야 되겠죠.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이 CPI에 대해서 자세하게 풀어볼 겁니다. 잠시 후에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사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